안녕하세요. 야구론 기자들의 이광수입니다. 오늘은 이상진 패스웨이 파트너스 대표님 모시고 제약바이오 투자 관련한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쪽이 이렇게 이제 불황으로 가다가 뭐 다시 또 올라올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사실 뭐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이제 뭐 주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주기가 다시 이제 불황이 있다가는 다시 호황기를 또 맞이하게 될 걸로 보는데, 지금 바이오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인력도 많이 이제 나가게 되고 하다 보면 다른 이제 자금력이 있거나 혹은 경영 능력이 있고 좋은 성과를 내는 곳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인력을 또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기도 해서, 그런 과정들이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좀 이어지다 보면 좋은 회사는 좀 더 이제 좋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부정적인 견해들만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작년이 굉장히 인력을 뽑기에는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희 각 어떤 기업이 연구원들을 연구를 시키다가 연봉 협상을 할 때 되면은 다른 쪽에서 자기 연봉의 한 70, 지금 기억나는 숫자로 한 70% 정도를 올려준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냥 뭐 아주 특수한 기술이 있진 않은 그냥 이제 제네럴한 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70%, 80% 정도 다른 회사에서 주면서 데려가면은, 그 바이오 회사는 그때는 이제 자금 이슈는 아니었겠지만 경영하기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고, 제가 있었던 뭐 뷰노 있는 그 IT, 의료, 인공지능,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이쪽 영역도 열심히 연구를 시켜놓으면 다른 회사에서 이제 한두 명씩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연봉을 주면서 데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었거든요. 그것도 기업 경영이 이제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죠. 이제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인력 유지를 하면서 이제 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그런 이제 긍정적인 뷰를 저는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뭐 유동성이 말라붙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이드만 많이 보시는데, 시장에서는 네네. 사실 정말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은 네네. 인건비 차원에서 이런 비용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좀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군요. 인건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신약 개발을 하는데 뭐 다른 테크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약 개발하는 데는 다양한 영역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채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도 작년까지는 되게 심하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 계속적으로 많은 바이오텍이 생기면서 많은 투자를 받고, 그러니까 인력 영입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비어 있는 펑션들이 있게 되는데, 신약 개발은 어떠한 펑션에서라도 뭔가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최종적으로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라이선스 아웃도 할 수 없는 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든 영역에 이제 빈틈없이 사람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는 바이오 기업에서는 경영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그런 측면에서는 네네.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의 빙하기가 네. 한 내년 초 이후에는 좀 괜찮아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또 뭐 공교롭게도 현재까지 올해는 큰 라이선스 아웃 딜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통계를 내보는 건 아니어서 정확한 뷰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가 지금 굉장히 이제 낮춰져 있는, 자본시장에서 기대가 낮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떤 또 좋은 라이선스 아웃 딜을 하게 되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역시 바이오가 정말 한 방이 있군.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회사의 내용은 정말 이제 그동안에 약간의 소외되어 있는 과정에서 연구 성과를 더 내고 좋은 인력들을 더 갖추고 있다면은 다시 자본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주기가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제가 뭐 나름의 이제 제 경험으로 좀 더 이제 믿음이 있는 게, 예전에 제가 첫 번째 바이오텍에서 이제 투자 유치를 하던 시기가 2017년도였는데, 그때 여러 건의 그 시장에 여러 건의 라이선스 아웃 딜이 이제 다시 파기가 돼가지고 반납이 되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서, 그때 이제 신약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상장한 후에 한 1,000억 초반대 그 정도였어가지고, 이제 프리 IPO 투자 유치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을 목표로 한 밸류에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되게 낮춰져 있어가지고 투자 유치가 시간이 굉장히 끌리고 있었던 뭐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을 확 낮춰서 받았으면 받았겠지만 그때는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었고 자 바이오 시장은 근데 계속적으로 점점 안 좋아지고 하던 상황에서 2017년 말 정도에는 다시 또 바이오가 막 주목을 받으면서 바이오텍들의 주가가 막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때 투자자들이 그때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역시 우리나라는 바이오지. 2017년 말에. 네네네. 예. 2017년 초에는 여의도에 이제 프리 IPO 펀딩을 위해서 이제 자본시장에 갔을 때는 요즘에 저희 바이오 안 봐요. 그때 뭐 중공업 쪽을 다시 본다. 중공업 쪽을 보는 거는 제가 이제 투자 사이드에 있을 때 그런 중공업 쪽은 뭐 중국에 되게 밀리고 요즘에 제조업 다 안 본다라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그 여의도 자금들이 제조업 쪽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제 중후장대업, 이 스타트업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제 중후장대 비즈니스, 뭐 중공업 같은 그런 쪽에 되게 관심이 있고 그쪽에 뭐 IR을 들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때 되게 충격에 빠졌었는데, 이게 바이오가 이제 한 시절 갔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연말 되니까 다들 이제 바이오 하던 시절이 2017년, 2018년이거든요. 또 그러다가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그에 비해서는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고 라이선스 아웃하는 그런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던 거죠. 라이선스 아웃이 1조짜리를 하던 뭐 5천억짜리를 하든지 간에 이게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계약금만 들어오는 거고 이게 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그렇게 별로 없구나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게 되면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가 다시 또 쭉 떨어져가지고 밸류에이션은 그때 비해서는 4분의 1, 5분의 1 토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바이오는 돈만 쓰고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바이오텍들이 좋은 이제 R&D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라이선스 아웃딜을 이제 충실하게 해내면 다시 또 역시 우리나라는 바이오지라고 하는 시기가 곧 다가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아주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지금 뭐 공부하는 거 말고는 딱히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약 개발 쪽에서는 그 해외 사례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글로벌이 어떻게 가냐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국내의 어떤 특정 기업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기는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가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미국 해외에서 어떤 영역이 되게 주목을 받고 그쪽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국내에서는 또 어떤 회사들이 그런 거를 하는지 이제 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지금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도 그 공부를 해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회사를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2번의 IPO를 했는데 이제 회사에 걸려오는 전화가 근데 너네는 어떤 걸 하는 회사니?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주가가 왜 떨어지니?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옆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근데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정말 다 알려진 정보고 내가 살 때는 이제 정말 고수들은 지금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팔아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 타이밍이 될 것 같고 최소한 그 회사가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게 글로벌 시장과의 이제 연관성이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런 포션을 조금 더 이제 증가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상을 보면은 공모가가 굉장히 이제 낮게 형성이 되는데 그런 이제 그 기관들 입장에서 공모주에 이제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모가가 생각보다 되게 낮게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왔을 때도
원래 하단보다 되게 낮았으니까 하단까지는 가겠지라고 이제 맹목적으로 네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소외되어 있는 그 상황이 한동안은 계속 좀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공모가가 낮게 형성되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되게 초기에 이제 잡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 이후에 이 회사의 이제 어떠한 퍼포먼스, 공시 내용을 보면서 이 회사 이제 IR에도 참여를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기관들이 또 이런 바이오 회사의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방법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모가 밴드보다 싸게 책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기보다도 이런 내용들을 좀 고려하면서 좀 들어가야 네네. 된다. 뭐 공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네네. 그게 좀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돈을 이제 출자한 펀드에 출자한 그런 사람들의 이제 관심도를 좀 반영을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 어떤 특정 신약이 FDA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혹은 임상 1상 결과가 좋다 안 좋다 이상 효력이 좋다 안 좋다 이거를 가지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다가 그 결과 언제 나오냐. 근데 원래 결과 나오기로 한 시점보다도 대부분 다 딜레이가 되죠. 임상 진입하는 시점도 계속 딜레이가 되고 그런데 그 진짜 했다 안 했다 성공을 했다 안 했다 여기에 따라서 바이오텍들은 어쩔 수 없이 너무 큰 밸류에이션의 변동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피하면서 지금 바이오텍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첫 번째 투자했던 갤럭스라는 회사는 신약 물질과 그 타겟 단백질, 질병이 되는 단백질 간에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를 이제 연구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어떠한 뭐 임상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거보다는 이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냐. 그래서 바이오텍들이 후보 물질을 굉장히 여러 개를 놓고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100개, 200개 한 번 실험할 때 뭐 100가지를 실험을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분자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 세포에 투여를 해봐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그 후보 물질을 이제 또 몇 개를 더 추려가지고 다음 실험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 타겟 단백질과 별도의 실험을 하지 않고도 컴퓨터 상에서만 보더라도 어떻게 붙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를 이제 연구를 하면 실험실에서 이제 100개를 연구를 하려면은 100개의 분자 구조를 다 일일이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합성하는 전문 기관에서 그런 구조를 합성을 해서 또 실험을 하는 전문 기관으로 다 보내 가지고 또 실험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보다 수백 배 더 많은 구조들을 다 바꿔가면서 이제 만들어서 컴퓨터 상에서 단백질과 타겟 단백질과 결합을 해보는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약의 성공률도 굉장히 높이고 개발 기간도 굉장히 단축시키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신약 연구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두 번째 회사의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mRNA나 뭐 siRNA나 그 뭐 크리스퍼 카스9 같은 유전자 치료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얘네가 임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떨 것이냐 뭐 시장에 이제 초미에 이제 관심이고 어떤 효력을 내느냐도 이제 관심이고 독성이 있지 않을까 이 관심인 건데 두 번째 투자는 지네디시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대표고요. 그런 회사는 그런 유전자 치료제를 원하는 장기까지 이제 전달을 할 수 있는 전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그런 빅파마들이 이런 전달 기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공동 연구도 하고 있고 라이선스 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물론 이제 엄청난 이제 항암제를 만들어내고 뭐 당뇨와 관련된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물론 되게 좋은 일이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영역이기는 한데 지금 올해 같은 이런 바이오 불황기에는 그런 투자건보다는 좀 이런 신약 개발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의미 있다고 보고 또 뭐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또 비슷한 컨셉인데 이런 신약 물질이
우리가 원하는 세포까지 도달을 하느냐. 예를 들어 뭐 간까지 가는 걸 알겠는데 간에도 그 세포들이 촘촘하게 있으면서 똑같은 세포들이 쭉 분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세포까지 가냐. 아무 세포나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쪽은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상장사 중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추구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상장사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대표님이 지금 이쪽으로 보시는 그렇죠. 이유를 네. 좀 본인이 동의한다고 하시면 그쪽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약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임상 단계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지금 커지는 네. 시장이니 그런 늘 것보다 긴장을 하는 네. 상태로 있어야 되고 그 이제 기대를 언제 시점에는 그 FDA 임상을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예.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되고 있지? 작년에 된다고 했으니까 올해 말에는 되겠지? 뭐 그런 기대를 되게 많이 하다가 그 계속 딜레이 되니까 계속 실망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효력 이번에 듣기로 좋다고 했는데 어떤 뭐 출처도 알 수 없지만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결과를 놓고 결과를 이제 더블 블라인드 해제를 하고 봤더니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엄청난 좌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신약회사에 좀 있게 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신약 투자의 이제 본질 같은 거고 미국도 뭐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니까 뭐 주가가 즉시 반토막 뭐 60% 빠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신약 투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요거 약간 좀 비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텍은 이제 좋은 그 어떤 실험 결과가 있으면은 논문을 계속 내기 때문에 이분이 이 창업자가 어떤 논문을 썼느냐 과거에 그러면 이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어쨌든 논문에서는 이제 검증이 되는 거고 그 좋은 논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 들어본 거는 네이처, 셀 사이언스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다양한 논문들이 있고 이분이 이제 편찬한 이제 논문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서 제일 끝에 임팩트 팩터를 이제 넣어보면 이 논문의 그런 인용 지수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인용 지수가 뭐 굉장히 높은 뭐 네이처셀 이런 데는 수십 점대 30점에서 60점 이 정도의 이제 지수가 나오고 그건 뭐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인용이 좀 덜 되는 데는 이제 보통 10점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제 저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약간은 주의할 점은 어떤 이 논문의 인용 지수다 보니까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이제 인용이 이제 붙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섹터에서 되게 주목받는 논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점이 안 되더라도 되게 좋은 논문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일단 논문 인용 지수가 높은 거는 이제 경향성, 상관관계는 높은 게 좋다. 네, 오늘 이상진 패스웨이 파트너스 대표님 모시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한 인사이트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나와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기회에 또 이상진 대표님 모셔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